안녕하세요. 결혼하려는 분들 결혼 비용 많이 물어보시죠? 그런데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일례로 나는 빚이 있어. 그래서 결혼을 못 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 혹은 저도 그랬어요. 빚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어떻다고 생각해? 난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가능하다. 내가 빚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빚이 있는데 결혼할 수 있어. 내가 빚이 있어. 난 내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빚이 있으면 괜찮지만 상대방이 있으면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었어? 제 생각에는 1년치 최근 1년치 연봉, 본인의 연봉 정도를 모아놓는 게 결혼 비용으로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맹 극복 채널만을 고려하는 저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한 5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5천도 솔직히 이제 집 구하고 뭐하고 하기는 조금 적은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결혼 비용을 모른다는 개념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아. 30대 되면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지쳐가지고 연애하는 것도 좀 힘들고 결혼 비용에 대해서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하고 좀 만나고 싶다. 좀 적어도 괜찮은 사람 아니면 그분이 좀 리치 해가지고 좋아요.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내가 성공한 다음에 좀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실제로 나는 결혼할 때 집 빼고 2천만 원도 안 들었어. 그래서 솔직히 결혼 비용에 대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좋은 남편 만났어. 맞아. 아니, 남편분이 돈이 많았어. 아니야. 근데 사실 나는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었고 남편도 결혼 전에 차를 플렉스하는 바람에 그래서 1,000만 원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2,0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할 때 되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기도 하셨지만 나는 좋았던 게 뭐냐면 친구들아 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주 대신 가전제품 사고 부주 대신 신혼여행 숙박비 내줘.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결혼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거지. 나도 혜림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나 같은 경우도 결혼 생각이 없던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수중에 1,000만 원도 나도 안 갖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결혼하면 사실 남는 게 더 많다는 말을 많이 하셔. 솔직히 그것만 믿고 계약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아예 계약부터 했어. 그리고 나머지 뭐 셀프로 할 수 있는 거 셀프로 하고 혼수 예물 얘는 다 빼고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오빠가 이제 이미 쓰고 있던 것들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많이 빠지더라고. 절약되고 실제로 축의금이 많이 남아. 그럼 너네는 결혼 비용을 남녀가 반반 내야 된다?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 나는 머리로는 반반인데 마음은 좀 더 내줬으면 좋겠다. 나도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랑 쪽에 좀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신랑이 조금 더 부담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그린이는? 나? 남자 다 내는 거 아니야? 맞아. 얼굴이 내줘야 오빠 들었지? 맞아. 결혼 비용은 솔직히 남녀 비율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남자가 집행을 하는 거 어떡할 수 없는 거잖아. 그냥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집 살 때 좀 더 내고 그런 거야. 결혼의 비율 내가 이만큼 냈으니 너는 이만큼 내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좀 이런 것 때문에 실갱이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 사실 사실 결혼이란 게 남녀가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살자고 만나는 건데 너무 또 머리를 쓰거나 또 너무 감정에만 호소를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닐까. 맞아. 그래서 결혼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처음에 물어봤잖아. 빚이 있는 사람일 때 결혼할 수 있겠냐. 빚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 때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 같이 갚아야 되는 그렇지, 상황. 그렇지. 향후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럼 나 남자친구랑 같이 사주 보러 가고 했는데 어. 그 사주 가분이 말씀하시기를 남자친구는 창고형 사주고 나는 창고를 파먹는 지혜 사주라고. 그래서 앞으로 돈 관리는 창고형 사주인 남편이 한다. 그럼 경선은 실제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이제 솔직히 오빠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난 미안한데 오빠랑 나랑 월급을 같이 모아서 이제 정기적인 지출을 빼고 각자 용돈 재고 있어. 완전 현명하다. 용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각자 노터치. 대신 이제 어. 생활비도 일정 금액 주고 사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 용돈은 원래 노터치인 거야. 아, 그렇지. 우리 아이 용돈도 노터치야. 오빠 건들면 물어버린다고 그래. 그렇지. 명실이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이서 버니까 한 명이 버는 걸 다 적금을 넣고 좋다. 하나를 가지고 이제 생활비로 그런 하면 거 좋을 좋지. 것 같아. 그리고 빚이 있으면은 그걸 같이 청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청산하려면 남편이 공유같이 잘생기면 더 같이 갚고 싶겠지? 솔직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빚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빚이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도 빚이 있는 사람이 소비 습관이 어떤가를 확인을 해보고 이 소비 습관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빚이 더 늘어날 사람인지 아니면 빚이 줄어들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오빠. 네. 받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솔직히 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경제관념 있게 결혼 전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꼭 하고 결혼 비용은 합쳐서 하는 게 좋고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좀 도움이 되니? 너무 도움됐어. 그래. 행복할 것 같아. 다음에도 내 영상 꼭 출연해주길 바래. 그럼 내가 하나 항상 멘트 있거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지? 하나, 둘, 셋.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맞아 오늘 주제가 뭐야? 그러니까 오늘 대본을 주제. 못 받았어요. 오늘 주제요? 대본 없어요. 어머. 아 막장이네요. 네, 막장이에요. 네, 막말하는 거예요. 네, 막말이에요. 네.